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저번 주에 썼던 그 전시 사업의 1부 이어서 2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주까지 전시 사업의 그 많은 것들을 좀 살펴봤죠. 전시 사업의 어떤 개념, 정의 같은 거를 좀 살펴보고 기능, 특성. 그다음 전시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유치라고 말씀드리면서 어떤 그 유치 기획 잡고 그래서 확정을 하게 되면 이제 운영에 들어가서 어떤 운영 현장 사무실 그다음에 직무 등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쵸? 그런 것들을 살펴봤고요. 이번 주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떠나서 어떤 전시 산업의 특성, 전시 산업의 특성도 같이 알아보면서 그 전시 산업의 종류, 그러면서 이제 박람회 이벤트를 이번 주에 다 알아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전시사업의 측정, 대표적인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전시사업의 선택된 매체를 이용한 뭐다? 트레이드 쇼다. 네? 매체잖아요. 그쵸? 전시회 자체가 하나의 매체가 된 거예요. 응? 광고 매체, 홍보 매체, 광고 매체가 되었다라는 거죠. 전시회 자체가 선택된 하나의 매체이다. 응? 교류를 촉진시키는 광고와 같이 교류를 촉진시키는 그런 매체다. 다음에 3차원적인 특이다. 현물을 직접 보죠. 우리가 현물 상품을 진짜 만난다는 거죠. 상품 및 제품을 갖다가 그 직접 체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그래서 3차원적으로 다 보게 돼 있죠. 그다음에 그 즉시 가격, 물건 전부 다 그 즉시 해결이 된다. 그 즉시 우리는 해결이 된다. 원하는 대로 바로 그 상담자하고 바로 상의하면서 참가 업체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교류를 하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단순히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무역을 트레이드를 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해결을 그 자리에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 관광 박람회, 그래도 가끔 여행사들 박람회 할 때 보면 그때 정말 그때 가게 되면 저렴하게 할인된 가격으로 많은 상품들을 계약들을 하죠. 특히 허니문들이 많이 이용하죠. 허니문들이 신혼부부들이 그때 그래서 그러한 것들처럼 즉시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폭넓은 기회를 가지고 있다. 유사 상품들은 다 모이죠. 유사 상품들은 다 모여 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할 수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선택의 결정을 내리는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어떤 경제성이 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가 있죠. 시간과 돈을 충분히 절약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다라면 직접 내가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그 나라를 가야 되고 그 공장을 또 찾아가야 되고 거기서 또 보고 또 와서 또 내고도 해야 되고 그다음 다시 보내야 되고 막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것저것 또 빠뜨린 거죠. 그 자리에서 이거는 트레이드 쇼 하는 그 전시회 페어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물건을 보고 결정을 내리고 오다를 내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결제를 관련된 것들 다 상의하면서 모든 게 해결이 된다는 이런 장점을 갖고 있는 게 전시사업이라는 거죠. 이런 전시산업 특징, 이런 전시산업은 종류가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정말 트레이드 쇼 하나, 이건 완전히 정말 무역으로 특정 각 산업의 특정적인 그 상품들을 갖다가 제출하는 디스플레이하라는 참고 업체가 따로 있다. 이건 전문 전시회죠. 전문 전시회. 이렇게 표현해도 괜찮습니다. 산업 전시회, 트레이드 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전시를 주관하는 산업 분야의 최종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참가 업체와 구매자는 특정적인 산업에 있어서 만들어낸 개발자고 사용자가 되겠죠. 그러니까 참가나 이런 것을 보면 주로 초청으로 이루어지고 참가 자격은 구매자로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공개가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안 된다. 일반 대중들한테 공개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즉 제한적이다. 대신 이러한 것들은 입장비나 득장비는 지불하게 되고 좀 비용이 비싸다. 비용이 비싸다라는 건 그만큼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그만큼 신 제품들이 바로 나와서 여러분들 여기서 하게 되면 우리가 제가 전시산업의 첫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박람회 오는 그 구매자들은 뭐였습니다. 경쟁자보다
경쟁자보다 정확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물건을 받기 위한 거라고 그랬죠. 경쟁자보다 빠르게. 그러니 당연히 입장 전에 그 입장료가 비싸도 당연히 오게 되는 거죠. 이건 좀 길게 합니다. 3, 4일 혹은 7일 정도 개최를 하게 되고요. 전시 참가자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 신제품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되거든요. 컨퍼런스 회의도 많이 한다라는 거죠. 이 트레이드 쇼는 미국에서 개최되는 전시의 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다. 이쪽 상품의 산업의 산업의 종사자들은 이 트레이드 쇼를 많이 이용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반 이상이 여기다 한다는. 다음에 퍼블릭 쇼입니다. 이건 공개가 목적이에요. 공개. 대중행들한테 개방한다라는 거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참가 업체는 소개가 더 어떻게 보면 목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즉 홍보, 광고의 목적 좀 더 강하다. 트레이드 쇼는 교류하는 게 강한 좀 더 강하다. 한 6대4, 7대3 정도로. 그러나 이 퍼블릭 쇼는 홍보나 광고 쪽에 즉 뭐냐면 이미지, 브랜드라든가 컴퍼니 이미지 제고에 또 신경을 쓰기도 하는 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제 입장 제한이라든가 등록비가 없는 경우도 많아요. 혹은 입장료만 있어도 존재하도 하지만은 저렴한 편이다. 일반 대중들이 와야 되니까 그럼 보통 뭐 2,000원 비싸봐야 5,000원 이 정도 선에서 많이들 멈추고 가끔씩 뭐 10,000원짜리도 있긴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 정도 선이다. 10,000원, 20,000원짜리 영화제 같은 거 있죠. 이벤트로서 어떤 전시 박람회로서 영화제 같은 영화를 수없이 많은 컨텐츠들을 보여주게 되다 보니까 영화제 같은 건 조금 비싼 편이지만 일반적으로 이렇다. 여기는 교육 서비스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제품을 알리기 위해서. 미국에서 개최되는 그 전시의 약 14%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다. 그는 많은 분야가 일반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다 보니까 하나의 광고 역할이다 보니까 좀 적은 경향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런 산업 전시회, 전문 전시회라고 하는 산업 전시회와 일반들한테 다 공개가 되는 일반 전시회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혼합이죠. 요거는 이제 열리는 기간에 살짝 차등을 두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차등을 두는 경향이 있어요. 즉 처음에 뭐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열린다. 그러면은 2일에서 3일 정도는 트레이드쇼 전문적으로 대상자들만 하고 4일차에서부터 7일차까지는 이제 대중한테 다 오픈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와 소비자 전체 혼합된 퍼블릭, 바이오와 일반 대중 모두인데 차등을 둬 개방을 하는 거예요. 차등을 둬서. 자동차 참가 업체들은 전형적으로 제조업자, 유통업체들은 당연한 것 같죠. 바이어들은 모든 최종 수요자에 있는 거고 전시의 35% 차지한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노리는 것이 전문 업자들한테 트레이드를 벌써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까지 하니까 뭐예요? 원하는 것들 다 구해줄 수가 있겠죠. 다만 일정만 하루 이틀 좀 길어진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좀 많이 차지한다. 그래서 35%나 차지한다. 그래서 전문이 51이고 이게 35라면 거의 85%, 86% 반 이상 이렇게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산업전시회, 대중전시회, 혼합전시회 요걸 갖다가 세부적으로 좀 봤는데 요거를 이제 일목요연하게 제가 표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서 자세하게 우리가 정리를 해두면 좀 더 보기 편하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업전시회는 주로 산업군을 갖다가 기계류라든가 같은 그 산업 제품을 갖다 많이 이용을 한다. 많이 그 제품들이 전시된다라는 특징이고, 대중전시회는 이제 소비재가 생활용품이 좀 더 중요하다. 그래야지 이제 대중들 일반 대중들이 와서 최종 소비자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 혼합전시회는 이 트레이드쇼와 퍼블릭쇼의 혼합적 형태라고 할 수 있겠죠. 산업군이면서도 생활기계류이면서도 생활용품으로 쓰는 것 제품들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런 그 혼합 형태로 갖다가 진행되는 것이 이제 혼합전시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가 기업은 당연히 그 산업전시회는 그 산업군 B2B
B2B 영업이 주로가 되니까 이제 제조업체라든가 유통업체가 이제 많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고요. 대중증시에는 일반 최종 소비자인 거기 때문에 리테일러들, 그래서 소매업자가 차정이 되고, 맨 마지막에 사용하는 최종 소비자 엔드 유저라 그러죠. 엔드 유저가 이제 같이 참여하는 이런 일반적으로 돼가지고 퍼블릭쇼 다 오픈한다 이거죠. 그다음 혼합 전시회는 제조업체, 유통업체가 주로 하면서도 이제 생활용품이 같이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같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참관객은 이제 주로 바이어, 엔드 유저, 일반 대중, 제너럴 퍼블릭이 더 많이 사용하다. 일반적인 대중들이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하게 돼. 참관객입니다. 참관객. 여긴 바이어와 일반 대중들이 사용이 되죠. 엔드 유저가 이제 하나의 바이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바이어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런 차이점을 갖다가 우리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좀 그 자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제 입장 제한은, 이 산업 전시회는 입장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초청장, 바이어가 초청장만이 입장 가능해서 요금에서 미리 등록을 해야 돼요. 현장 등록이 잘 없다. 물론 있긴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미리 등록을 해가지고 어떤 할인도 좀 받고, 일반적으로는 비싸다. 입장료도 등록비도 비싸기 때문에 미리 등록해서 할인을 받고, 이럴 경우에는 호텔도 숙박도 미리 그 주최 측에서 다 어레인지를 해놓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회계를 해야 돼요. 이왕이면 이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편리함, 빨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그 전시회 같은 게 열리게 되면 가장 그 일반적인 우리 여행사들이 준비할 때 가장 힘든 게 이게 호텔이에요. 주변에 소위 해서 도보로 이동하는 전시회에 그 전시장에서부터 도보로 이동하는 호텔을 잡는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왜? 주최 측에서 다 벌써 호텔과 다 미리 정리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5성급 호텔, 4성급 호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미리 호텔들과해서 다 블럭 작업을 해놓습니다. 주최 측이요. 전시 주최 측. 그러니까 PEO들이 요 사람들이 벌써 그 기획을 할 때, 그러니까 국제회의 기획을 할 때라든가 전시회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 호텔을 다 블록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일반 여행사들이 들고 들어가는 건 쉽지가 않다. 개별적으로 몇 개씩 정도는 잡아낼 수 있어도 블록 작업하기는 만만치 않다라는 거. 그리고 블록 작업을 하게 되면 미리 돈을 갖다가 데포짓을, 그러니까 풀 데포짓, 전액을 다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행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죠. 잘못하면 리스크를 안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질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그 전시 이런 그 전문 산업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여행사들이 좀 쉽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PEO, CVB 이쪽에서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위탁받아서 행사 대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이어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미리 등록을 하여야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대중 전시회는 입장 제한이 거의 없다. 여기에는 그 대중 퍼블릭 쇼에는 입장료가 무료일 확률이 되게 높아요. 아니면 저렴하거나 무료 갑니다. 여긴 등록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누구나 와서 참관을 하는 게 더 목적이다 보니까 어떤 B2B 영업이 아니라, 물론 B2C 영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B2C 영업을 하는 거니까 오히려 입장료 갖다 무료로 진행을 해야 되죠. 거기서 어떤 수요나 이런 걸 찾아내야 되니까. 따라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산업 전시회는 아무나 막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B2B 영업이 잘 안 되겠죠. 긴밀한 상담을 해야 되는, 내고도 해야 되고 물량도 찾아야 되고 언제 더 선적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 그러한 것들, 또 신기술에 대해서, 신제품에 대해서 일일이 장담을 해가면서 설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등록을 한다. 그다음에 입장료도 상당히 비싸다. 가장 대표적으로 깐느에서 그 영화제 한다든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깐느 쪽에 또 텍스 프리. 제가 여행업에 제일 먼저 뛰어들었을 때 그 회사가 전시 전문이었었어요. 그래서 전시 전문도 많이 했었고, 제가 이제 단독적으로 진행됐던 것 중에 하나가 무슨 전시였었냐면 텍스프리 면세점. 텍스프리 면세점 그 전시회를 갖다가 방문하는 행사를 제가 많이 했었거든요. 몇 년 동안. 초창기 90년대 때. 요때 많이 이제 그 작업을 했었는데, 와, 입장료만 해도 얼마였냐면은 거의 100만 원 돈에 다다랐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입장료 이렇게나 많이. 그래서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깐느 가가지고 전시장 안에는 못 들어갔어요. 너무 비싸가지고. 제 개인 돈으로 들어가기에는 그때 당시에 월급이 100만 원이 채 안 됐었는데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700유로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못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앞에서만 손님들을 갖다가 모시고 가서 그 안에서 들여보내고, 나는 또 대기하고 있다 끝날 때쯤 되면 제가 모시고 와서 어떤 다른 여정을 진행하고 이랬던 적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하여튼
미리 등록을 한 사람들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면에 그래서 이제 믹스가 되는 것은 이제 방문객은 그 바이어와 일반 대중 그래서 참관 일자에 차등을 두죠. 그래서 바이어들은 말씀드렸듯이 산업 전시회처럼 연결되고 일반 대중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이런 거는 여기에 그 혼합 전시회는 입장료가 조금 높기도 합니다. 대신 입장료가 좀 비싼 것의 특징이 뭐냐면 무료로 그 많은 그만큼의 가치를 충분히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영화제 같은 경우도 그 수없이 많은 영화를 컨텐츠를 보고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그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그만한 선물들을 다 갖고 나옵니다. 샘플들이 되게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소위 텍스프리 면세점이라 그러면 면세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면 술이라든가 향수라든가 화장품 같은 것 또한 그 나라의 특산품 같은 거 독특한 것들을 갖고 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브랜드 같은 게요. 이럴 경우에 주는 그 선물들이 다 전부 다 고가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충분히 그만한 값어치를 하고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대중 전시회도 그런 선물들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있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산업에서 차지하는 전시회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시회는 그 산업 전시회 트레이드 쇼는 미국 전시회 51%나 차지한다. 대중 전시회는 미국 그 산업에서는 14%밖에 차지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혼합 전시회는 35%나 차지한다. 결국에는 전문 전시회는 대략 85%니까 거의 미국 전시회의 대부분을 어떻다? 산업 전시회, 트레이드 쇼에 이용이 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중 전시회 하는 거는 그 브랜드라든가 컴퍼니 회사, 컴퍼니 회사의 그 이미지 제고에 목적을 두는 경우도 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업 전시회, 대중 전시회, 혼합 전시회를 분류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뭘 하나 이제 제가 할 건데 이때 이제 박람회라는 것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 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전시회, 이그지비션, 그 다음에 어떤 믹스 전시회, 다양한 종합 전시회,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약간의 대중적인 성격이 좀 강한 거고요. 이거 하나의 믹스 전시회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박람회인데 요것도 이제 대중적이고 이거 완전히 오픈돼 있는 이런 개념입니다. 근데 이 박람회는 엑스포라 그래가지고요 5년마다 열리게 돼 있습니다. 이 5년마다 열리는 거는 2000년에 규정을 두기 시작했어요. BI가 이런 걸 설립을 해서 박람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 세계 박람회는 5년마다 그 전에는요 박람회가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편하게 약간 그 나라의 그 국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박람회를 열었거든요. 뭐 파리 만국 박람회, 런던 만국 박람회, 이 파리와 그때 당시에 프랑스와 영국이 전 세계를 갖다 거의 이끌던 나라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자랑질을 하는 그런 자기 나라의 문명이라든가 문물이라든가 어떤 기술이라든가 과학기술 같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오픈해서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해가지고 서로 막 중구난방으로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BI라 그래가지고 요거가 이제 바로 그 이기집션 그 전시회 그 협회인데요. 여기서 정했죠. 박람회는 5년마다 열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2025년 이런 식으로 5년마다 박람회는 엑스포는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자세한 얘기는 또 박람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고요. 전문 박람회 역시 특정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종합전시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종합 품목을 집어넣고 이 세계 박람회의 특징은 뭐냐면 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이것이 이제 하나의 다른 겁니다. 문화예술이 들어간다. 그 나라의 어떤 문화예술도 오픈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나라의 국력을 갖다 나타내기 위해서 요거가 하나의 그 전시회와 박람회의 차이점을 갖다가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것이 문화예술이 된다. 그 다음에 전시 기간도 전문 전시회는 3일에서 5일이고요. 종합 전시회는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7일에서 10일 정도 소요가 되고 있고, 근데 박람회는 6개월 동안 열린다. 2010년에 어디서 열렸죠? 상해에서 열렸죠. 6개월 동안 했죠. 그 다음에 밀라노 2015년이 밀라노였습니다. 2015년이 밀라노에서 열렸는데 그것도 2015년에도 약 6개월 동안 그 박람회 열렸고요. 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한테 오픈돼 있다 보니까는 와서 보고 가는. 그래서 각 나라마다 박람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또 하나의 특징이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전시회는 어떤 산업군이에요. 그거는 뭐 정보통신이면 정보통신, 기계면 기계, 그렇죠? 이런 선박이면 선박. 뭐 컴퓨터면 컴퓨터,
뭐 핸드폰이면 핸드폰 같은 정보통신 쪽으로, 아니면 의료면 의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산업 분야의 그들의 각각의 컴퍼니들이, 회사들이 와서 그걸 차려냈지만은 이 박람회는 누가 한다? 국가가 한다. 국가 단위. 그래서 밀라노 박람회라든가 상해 박람회 가면 대한민국 관이 있어요. 대한민국 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전문 전시회나 종합 전시회는 그 산업의 군에서의 컴퍼니들이 참여를 하고요. 이 종합 전시회는 다만 정부기관이 가가지고 지원하는 역할을 좀 많이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 전시회 관람객은 역시 바이어들이 주로 이제 B2B 바이어들이죠. 그 다음에 종합 전시회는 바이어들 B2B 바이어하고, 그다음에 B2C는 이제 홍보의 개념이 좀 더 강하다. 그리고 이제 세계 박람회는 일반 대중들이 오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전문 전시회는 B2B 전시회, 그래서 철저한 상거래가 목적입니다. 종합 전시회는 홍보 및 교육을 활성화시키면서 자국 산업에 대한 그 B2B 영업도 하지만은 자국 산업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그 세계 박람회는 미래지향적인 전시 주제, 미래지향,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다, 이런 지향적인 그것도 발표를 해요. 그래서 발전 방향, 그래서 제시하는 비상업적인 박람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박람회는 이제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저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이제 홍콩 전자전, 싱가포르 전보 박람회, 두바이 건축 박람회, 이런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리아 저기만 홍콩의 전자전, 싱가포르 정보통신전, 두바이의 건축 박람회, 이런 식으로 뭐예요? 산업군이에요, 산업군. 그런데 종합 전시회는 이제 시리아 등등 다마스커스 국제 박람회, 이런 식으로 좀 뭐라 그럴까, 약간의 박람회 형태로 종합적인 것들, 한국 상품전 이런 것도 있었는데 이제 요건 이제 폐지가 됐어요. 한국에 생산되는 프로덕트들을 갖다 전부 다 모아가지고 진행하는 거죠. 이건 문화예술은 이제 빠져 있고, 그렇죠. 이제 폐지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박람회는 역시 상해 엑스포가 2010년, 밀라노가 2015년. 여기 여수 엑스포가 있는데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지만, 박람회는 등록된 박람회가 있고요, 인정하는 박람회가 있어요. 약간 다릅니다. 등록된 박람회가 이 두 가지예요. 공식적인 건 약 6개월 정도예요. 그러나 인정된 박람회, 우리나라 여수 엑스포 이런 것들은 인정을 해준 거예요. 이제 인정 박람회는 뭐냐면, 박람회와 그 등록된 박람회와 등록 박람회 사이에 한 번 정도 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된 박람회는 그런 식으로 열렸는데, 여수 엑스포는 인정 박람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